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중국인들의 무모하면서도 무리한 행동에 대한 전 세계적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중국 어선들이 대한민국 해상에 몰래 설치해 놓은 그물이었고, 사진 속 그물 하나에만 700kg이 넘는 어류가 포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범장망 어선의 어류 남획 행위는 해마다 기승을 부렸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의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8일 제주차기도 남서쪽 원해상과 마라도 남서쪽 원해상에 설치된 불법 토망 어구를 잇따라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된 4개의 범장망 어구에는 포획된 어류가 약 3,000kg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경은 중국인들의 소행으로 포획된 어류를 수거해 즉시 해상에 방류했습니다. 최근 코19 사태 여파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일부 범장망 어선들이 야간에 몰래 어구를 설치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우리 측 수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범장망 어선의 행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어구를 수거했으며, 이는 불법 조업 어선의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어업협정선 인근에 대형 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항공기와 연계한 입체적 순찰로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한 번에 수백 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의 감시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쪽 바다에서 중국 어선 17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의 4.8km 안쪽으로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모습이 특별경비단에 포착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중형특수 기동정을 현장으로 즉각 투입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알리는 경고방송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은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조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중국 어선은 해경이 물줄기를 내뿜는 소화포를 쏘아대자 결국 모두 주행랑을 쳤습니다. 금어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어기 시기인 9월부터 11월이 시작하자 NLL 인근 해상에 다시 중국 어선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해경에 따르면 금어기인 7월과 8월 서해 NLL 인근 해역에 나타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20여 척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9월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면서 평균 50여 척으로 2배 넘게 늘어나면서 한국 어민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해경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고 방송으로도 중국 어선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해경은 이들 중국 어선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경은 코19 위기로 인해 기존 승선제압 납포식 단속 방법을 근접 타격 퇴거 방식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여기에 경비함정의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퇴거에 불응하면 소화포를 쏘고 레이더를 방해해 쫓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의 전술이 바뀌면서 중국 어선 납포 실적은 줄어들면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끊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 21건, 지난해 19건이던 해경의 중국 어선 납포 실적은 올해 9월 10일 현재 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올해는 모두 5척의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납포 실적은 줄었지만 단속 작전 방식이 바뀌면서 퇴거 실적은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18년 2019건이던 중국 어선 퇴거 건수가 올해는 4,616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해경은 꽃게 성어기로 서해 NLL의 중국 어선이 더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해군 합동 순찰 강화 및 주야간 상시 퇴거 작전, 경비함정 NLL 해역 전진 배치, 집단 침범 시 기동 전단 운영 등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어선들의 작업 방식도 바뀌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어선들은 중대형 어선을 이용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배에 죽창이나 꼬챙이 등을 설치해 해경 대원들의 승선을 방해하고 날렵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무력 저항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어선끼리 뭉쳐다니며 해경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형 어선을 사용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엔진을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설치한 고속 소형 어선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도주가 가능한데, 작업하다가도 해경이 오면 흩어져 교묘하게 도주하는 이른바 게릴라식 조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조업이 가능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나갔다가 야간에 NLL로 다시 들어와 어획물만 수거해 달아나는 치밀함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오징어 등 동해안에서의 어획량이 급감했고,
어획량 감소의 원인이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불법 조업 때문이라는 지역 어민들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어선 세력의 무작위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동해 바다는 바닥을 드러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2018년 이후 10회 이상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 측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며 상황을 넘기려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황상 북한과 중국 간 조업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하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위반 사항이라 있을 수도 없다고 답변할 뿐입니다. 울릉도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민들은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는 중국 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기상 조건이 악화되면 중국 어선들이 울릉도로 피항을 올 정도이며 어민들은 북한 수역으로 중국 어선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해 한국이 입는 피해가 막대합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는 남해에서 태어나 동해를 회유하면서 성장을 하고 14cm 정도가 되면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북한 수역에 들어가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 날이면 한 마리에 2만 원을 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올 들어 9월 오징어가 많이 잡힌 이유는 잇따라 발생한 태풍 때문에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울릉도 및 동해에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잇따라 발생했고 이번 두 개의 태풍 진로는 모두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를 거쳐 북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지 못하고 피항하면서 오징어군이 동해 해역으로 남하해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동해안으로 내려오는 길목에서 2천여 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싹쓸이 조업으로 씨를 말리고 있는데 태풍과 같은 악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 중국 어선들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어선이 타국의 해안에서의 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 어선들의 조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받았고 참을 만큼 참은 베트남은 중국 어선들을 침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박이 베트남 주권을 침해하고 베트남 어민들의 이익과 생명, 재산을 위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영육간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중국 어선들의 조업을 시작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남미 에콰도르와 중국이 바다에서 때 아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에콰도르가 자랑하는 세계 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제도 앞바다에서 260척의 중국 어선단이 상어잡이를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어획에 나서면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먼 바다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해양경찰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해경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하던 중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 30여 척이 몰려들며 위협을 가하자 M60 기관총을 발사했습니다. 과거 한국 해경이 강한 대응에 나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감한 행동에 나섰지만 한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어선에 발포를 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중국 어선의 출몰이 50% 가까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어선을 납포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불법 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데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며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기 꺼려하는 한국 정부이지만 우리 해역을 무단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만 앞으로 중국 어선이 한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어획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